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제가 무료 강연 준비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준비했고요. 창원에서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오후 1시에 울산에서 여러분들 만날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오프라인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니까요. 꼭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시장부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요. 시장 잠깐 밀렸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갭으로 뜬 자리를 메우러 갈 것인가 라고 하면요, 당장은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당장 빠질 명분도 사실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상승의 기대감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추가 상승은 2550포인트까지는 살짝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갔다가 저는 빠지더라도 그 이후에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런 내용들이 환율이 지금 이제 잡혀 나가면서 그런 모습이 나온 건데요. 환율이 여기서 추가하라고 과격하게 또 급하게 엄청나게 빠질 것인가 라고 하면요, 항상 반발 매수세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환율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게 되면은 또 조금 멀리 봤을 때는 사실 단기 급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좋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환율이 이제 1200원, 1100원까지 밑으로 막 밀려 내려갈 것인가 라는 말에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일단 1250원짜리를 저점으로 잡고 1400원대를 고점으로 잡고 박스권으로 움직이면 움직이지, 하락세로 막 접어 들어가가지고 저기 1100원까지 밀릴 거다라는 생각까지는 들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1250원을 저점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살짝 밀리는 형태로 이제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여전히 단기 급락 이후에 단기 급등이 나올 때 역시 지수도 살짝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봐야 되겠죠. 이 조정이 들어갈 때 명분이 무엇일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저도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이유를 들먹거리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내려가게 되면은 일단 지수가 바닥을 잡을 것이고, 바닥 잡고 나면은 다시 반등 나올 때 이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죠.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이라든지 금리 인상을 안 할 수 있다라는 것, 또는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생기면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이 된다는 거지 완전히 금리 인상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PPI 지수라던가 이런 생산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도 보면은 0.2%가 올랐다, 전월 대비해서 0.2% 올랐다라고 하는데, 사실 전년 대비해서는 거의 7%, 8%대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올랐다라는 것은요, 전년 동기, 그러니까 전년 10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 7%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서요. 사실 생각해보면 작년 3월부터 해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으니까 거기서 이미 또 8%가 더 올라간다는 것은요, 굉장한 상승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난 3월이 물가가 100이었다고 쳤을 때 10월이 150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10%씩 올라가면은 100의 10%는 110이지만 150의 10%는 15, 그러니까 165가 되겠죠. 그러니까 물가는 지금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거죠. 우리가 PPI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월 대비로 본다면 0.2%밖에 안 올라갔다 생각을 해서 생각보다 안 올라갔네, 그러면은 물가가 이제 잡히는 거 아닌가라고 혹여나 착각하실 수도 있지만, 올라가는 속도는 점점 이렇게 상승 곡선이 가팔라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은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같은 8%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복리 효과 있잖아요. 물가는 약간 복리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리 효과처럼 물가가 계속 같은 속도로 8%만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오른 8%에 또 8%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려도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요, 저는 거기에 조금 동의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거기서 CPI 지수가 8%에서 7%로 떨어졌다고 한들 역시나 그것도 복리이기 때문에 완전히 제로 물가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물가를 잡기란 조금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고금리로 유지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저금리 시대에 살다가 고금리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부터 해서 기업들의 부채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시기에 봉착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멀리 봤을 때 역시나 경기는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개인들이 역시 이자를 내기 위해서 소비를 줄여낼 것이고, 기업들도 이자를 내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이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경기 침체는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생겼을 때 경기 침체가 오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면 멀리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막 폭락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횡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지, 상승세가 또 치고 나가면서 3200 뚫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저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껏해야 박스권일 것이고, 또는 힘이 조금 빠진다면은 당연히 그냥 하락세로 접어드는 것이 맞는 시장의 흐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단기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팔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주고 올라간다면은 매수했다가 매수가를 낮춰서 올라갈 때 팔아야 될 것이고, 그냥 논스톱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사실상 매수 타이밍은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없이 팔고 나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떤 모습이 더 나은가라고 하면요, 내려갔을 때 살 기회가 있는 게 나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여기서 사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여기서 무조건 올라간다는 확신과 어떤 배짱이 있을 때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좋으면은 당연히 잘 샀네, 사가지고 매수가 낮추고 올라갈 때 잘 팔았네가 되겠지만, 혹여나 내려가게 된다면은 괜히 샀네가 될 거라는 거죠. 그 괜히 샀네를 버틸 수 있다면은 지금 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못 버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사서 물리면은요 억울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잘 참고 있다가 요 올라갈 때 괜히 사가지고 또 떨어지면은, 아니 2200에 살 거를 왜 2400에 사가지고 내가 고생을 하지? 라는 생각에 좀 괴로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누구 말이 맞을까, 올라갈까 내려갈까를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맞추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대응점이 있는 거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대응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맞추려는 자세보다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와 거기에 맞는 행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그거는 올라가니까 사라, 내려가니까 팔아라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유리하고 내 마음에 좀 상처를 덜 입힐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자, 어쨌든 지수가 힘이 빠져는 있지만 뭐 완전히 여기서부터 막 당장 내일부터 막 폭락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크게 이제 우리가 다우존스 지수가 방향을 조만간 이번 주 중에 잡을 것 같거든요. 다우존스 지수가 어떻게 자리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지수의 방향성도 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우존스도 지금 추세 하단부에 와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내일 또는 이번 주 중으로 아마 캔들이 방향성을 만들 것 같아요. 위로 한번 더 튀어 오른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밑으로 빠진다든지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약간 미국장을 체크해보면서 챙겨보자 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기업은요, 상한가에 지금 두 종목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모아 데이터와 STX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 10% 이상 뛰어오르고 있는 기업은 19개가 되고요. 19개 종목 중에서 뭔가 제약 바이오 쪽도 조금 보이게 되고, 우리가 흔히 잡주라고 불렀던 기업들이 많이 뛰어오르는 걸 봤을 때 역시 시장이 올라는 왔지만 좀 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도 제약 바이오 쪽이 많습니다. 뭐 네이처셀부터 해서 카나리아 바이오, 최근에 이렇게 좀 단기 급등 나왔던 일야, 뭐 노블 BNB, 뭐 이런 노블 MNB 이런 것들이 급등 나와서 빠지고 있는데, 역시 급등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잠깐 반등 나왔을 때 팔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정치 테마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상황인데,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STX부터 왜 들어갔는지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TX는 최근에 어제 상한가에 들어간 다음에 2연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희소금속, 가공, 산단 추진에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태백시의 리튬이라던가 희소금속들이 모여있는 곳에 생산시설을 유치하겠다,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올라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이슈가 맞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설명해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좋은 것처럼 보이면서 급등이 나오는 것은 거품에 불과해요. 좋은 게 만약에 10이라면은 사람들은 이 주가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 10이라면 주가는 한 15, 20, 30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올라온 내용은 아닌데 사실 내용 자체만 보면 이 정도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시세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만큼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오늘 거래량이라든가 상한가가 잠깐 풀렸다가 들어간 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 한 8,000원대가 고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빠졌다가 가더라도 갈 것 같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들고 계셨던 분들은 탈출 루트를 8,000원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도 설명해 드렸지만 요거는 올라올 때는 그냥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그냥 홀딩이 아니라 지켜보는 관망 관점이지만 떨어지면은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떨어지면은 매수하자라는 관점으로 보시면서 5,000원 이하에서는 매수 접근도 유효할 것 같다. 대신에 조금 멀리 보고 가져가야 된다는 점,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난 멀리 보고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신다면 STX를 4,000원, 5,000원 요 자리에서는 매수해도 되겠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모아 데이터가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요. 카카오가 최근에 이제 화제가 나오면서 먹통이 생겼죠. 그래서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생기면서 이런 데이터 관련주들이 조금 급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독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안 되고, 그리고 데이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돈 좀 써라, 그런 이야기들의 내용인 건데요. 사실상 이거를 완전히 모아 데이터의 호재다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하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전 테마는 재료, 완전히 그냥 뜬구름에도 급등이 나오는 게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요 기업 자체가 지금 상한가 갈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ICT 관련주라던가 이런 데이터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것도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게 테마주니까요. 이런 테마주에 잘못 잡았다가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렸던 분들은요, 탈출 루트로 활용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상장 이후에 조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이 요즘 좀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공구음원 같은 경우도 비슷한 차트 모양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모아 데이터가 지금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졌지만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때문에 빠졌다가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테마가 아마 또 최근에 또 만들어질 것 같은데 신규로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한번 물렸던 분들이 탈출하는 루트로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지, 신규로 사가지고 이제 내가 물릴게 하고 물량을 넘겨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아 데이터 제 생각에는 이거 갭으로 떨어진 자리 메울 것 같고요. 3,500-600원까지 급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 올라올 때 저는 손실이 좀 있더라도 탈출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보니까 오늘도 역시 상한가에 두 종목이 들어갔지만 지수가 올라와 있는 거에 비해서는 좀 약하죠. 그래서 오늘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것도 매도세가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부터는 강하게 막 올라가긴 힘들고 약간 꾸역꾸역 올라간다는 느낌에 가까울 거기 때문에요,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게 맞다. 결국은 관망하자라는 이야기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들 고생이 많으셨고 내일도 어떻게 장이 흘러가는지를 보고 우리가 계획을 다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